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사와 악사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왜 악사에 강조하는지 알지? 여러분들 교재에 무사와 약사로 되어 있더라고. 내가 만든 교재지만 그렇죠. 우리 조교가 이 원본을 칠 때 어쨌든 약사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와중에 이거 일제강점기에 그 지식인들의 위선적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거기에 뜬금없이 약을 지어주는 약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자, 악사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악사라고 분명하게 써놨어. 이제 오타야.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말 그대로 무사와 악사로 비유되어지는 두 인물을 통해서 이 당시 그러니까 지식인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위선적인 그러한 지식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제 큰 틀을 얘기하자면 1인칭인 나가 관찰자 입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야기 속에서는 이게 액자식 구조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첫 스타트가 뭐로 나오냐면 내가 이 김기범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어릴 적부터의 친구인데 학생 때부터 김기범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망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김기범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리고 그동안 살짝 중간에 한 10년 동안 가량 사라졌었다가 잠깐 나를 찾아왔었던 적이 있거든. 이때는 과연 어디를 갔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궁금해서 이제 수소문을 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나오는 과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액자식 구조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 과거 이야기 속에서 김기범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오일규라고 하는 사람은 각각 악사와 무사에 대응되는 그러한 유사한 그런 성향을 가진 그걸 통해서 주제를 말하고 싶은 이라는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문에는 그 과거 얘기 중에 첫 번째 부분이에요. 여기죠. 여기 만세거사를 무산시키는 장면이 나와. 이따 잠깐 보겠지만 뭐 이따 얘기할게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지식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래도 학생들이 모여서 왜 그런 거 있죠. 일제시대인데 대한독립 만세라든가 조선 만세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버린다는 것은 너희를 물리치고 너희에게 저항하겠어를 대놓고 표방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그래도 지식인이랍시고 나름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무산시키거든요. 재치 있게, 기치 있게. 그래서 재능과 두뇌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현실주의자예요. 사실 이것도 현실주의자적인 성향에서 나온 판단이겠지. 왜냐면 여기서 만세를 불렀다간 다 죽고 나도 죽어. 이런 현실주의적인 그런 판단에서 나온 행동이고요. 우리 교재에는 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외에도 나중에 오일규를 어떤 그 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이러지만 반대파가 얘를 회유하는 것에 현실주의자니까 자기 이익이 우선이니까 넘어가는 바람에 오일규를 여기 공간이 혹시 보일까요? 오일규를 배반하는 행동까지도 하고요. 또 이 외에 친일파인 사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변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돼.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정말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과거 일들을 쭉 보여주다가 오일규가 교통사고를 나서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고 그 장례식장에 나도 있고 김기범도 있고 같이 간 거야. 이게 우리 교재에서는 중략 이후분에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무사와 악사가 상징하는 의미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희가 봐야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자, 그 부분인데, 자, 그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나는 둘이 갈등을 이룬다고 했는데 오일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고 김기범은 긍정은 아니에요. 단지 오일규를 지탱하면서 자신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기생해서 그거를 오일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둘이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부딪히는 대화 속에서 이제 김기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무사 그리고 얘는 나는 악사 얘는 무사에 해당돼. 그런데 무사라고 해서 무사라고 하는 게 꼭 정말 의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칼을 뽑고 내 목숨을 희생해서라도가 아니다. 오일규라고 하는 무사는 있잖아. 정말로 위험한 전쟁에는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서 칼을 뽑아본 적도 없다. 왜냐면 이길 만한 전쟁에만 딱 거들먹대고 나가가지고 칼 뽑고 이겼노라 하면
남들은 대중은 잘 모르니까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이 역시 대단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길 만한 전쟁에 나간 거고 이기게끔 만든 거고 그 질만한 싸움에는 참가하지도 않고 자기한테 위험하면 참가하지도 않더라 라는 부정적 인물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사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요,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위선적인 지식인이야 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요. 그럼 너는 뭐니? 그 무사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그래서 무사를 띄워주는 너는 그런다면서 왜 걔 일규 옆에서 무사를 띄워주고, 일규가 없으니까, 사실 일규가 장례식을 치르고 일규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은 살 의미가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10년 동안 어디 그냥 숲속이라기보다 그 시골 마을 같은 데 가 살다가 오고 도인처럼 살거든요. 그러다가 나를 잠깐 찾아오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말을 하는, 너는 그러는 이유가 뭐야? 라고 했더니 나는 그런 사람 옆에서 기생하는 사람이야. 그래야 내 의지, 내 삶이 지탱이 되거든. 그 옆에서 악사가 있어줘야 무사가 살고 무사가 있어야 나 같은 사람이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힘 있는 자요, 그런 무사와 같은 힘 있는 자 옆에 기생을 하면서 결국은 이 또한 자신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하죠. 그 안위를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얘 또한 부정적인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초점은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김기범이 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부정적인 지식인들이 이런 행태의 모습, 이런 행태의 모습, 꼭 나서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받쳐주는 이 사람도 부정적이고, 뒤에서 이러는 사람만 겉으로는 굉장히 의리 있어 보이는 이 사람도 부정적이고, 그러한 당시에 우리 지식인들의 나약하고 그리고 이제 보여지기만을 하면서 나만의 안위를 추구했던 그런 지식인들의 모습을 내가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을 잠깐 보시면 제가 중요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 44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맨 앞에 부분에 둘, 넷, 여섯, 8줄 정도는요, 사실은 그냥 잠깐 거기 내용만 정리하고 저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면 거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숨막히는 초조와 불안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가 거사가 진행되기 아주 직전.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렇게 약속, 누군가가 콜록콜록 이렇게 이쯤을 하면 다 같이 이제 조선만세 하고 일어나서 만세를 부를 거고, 그건 우리는 너희한테 당당히 저항하겠어 이런 모습이잖아. 지식인이랍시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약속, 어떤 거사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실행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용기가 있어야 실행이 되는 거지, 희생정신이 있어야 실행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불안 속에서 축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정말 너무 무서우니까 불안감. 왜냐면 이거는 정말 막상 일어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땀까지 흘려가면서 기다리지만 결국은 거사를 진행하자는 잔기침 소리요. 두 번째 줄에 있죠? 이 잔기침 소리는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거사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거든요. 자, 이제 거사하자라고 하기로 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대체 왜일까라고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 그 빨간색으로 제가 EBS에서 한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놨죠?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니까 그 동료들도 역시나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긴장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같이 고개를 숙인 채 거사를 진행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숙인 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꾸중을 듣는 어린 아이들처럼 동지들은 그 표정 속에는 공포와 불안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자, EBS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래요, 묘사였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땀을 흘리고 있고 나 또한 어땠고를 통해서 당시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인물의 심리였겠죠. 자, 이랬는데 이런 순간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잠깐 봐주시면 갑자기 불안이 내 몸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간 이유가, 처음엔 불안했거든요. 근데 거사가 진행되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리어 안도감이요. 사실 원래는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을 내가 계획하고 우리가 목표를 삼았으면 이게 돼야 안도감이지, 안 되면 안도감이 아니고 실망감이어야 되는데 도리어 안도감이 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비열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왜 조선 반자이 만세라고 조선 반자이에서 조선 만세라고 하는 부분과 저쪽에 가면 일본 만세 그리고 대동아 만세라고 해서 제가 가로를 쳐놨는데 첫 번째 만세, 두 번째 만세, 세 번째 만세를 가로 밑에다 쓰시면 되고요. 이 부분 안 읽으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조선 만세 할 때 다들 놀래서 긴장하잖아. 시작인가? 쟤 뭐야? 일본 경찰들도 너무 놀래서 쟤 뭐야? 쟤 잡아야 돼? 그 칼잡이에서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 일본 만세? 이건 뭐지? 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대동아 만세를 한다는 건 하나씩 불러서 결국은 우리는 다 같이 통합된 일본 우리 함께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넘어가게 되거든. 그렇게 현실적으로 거사까지도 무산시킬 정도로 머리도 좋고 재치 있는 사람인데 결국 그 또한도 부정적인 모습이죠. 자, 그 예화를 들어준 겁니다. 그 예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중략 뒷부분을 읽을 건데요. 중략 바로 위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무도 그를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거사를 무산시켰는데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죠. 왜? 거사가 진행됐으면 우리 모두 다 칠판이었거든요. 그런 것에 가로에다 써놓으세요. 그런 것을 통해 나약하고 위선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주 나약하죠. 도리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 이제 그 뒤에부터 저 요거 이제 읽으면서 지울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략 아랫부분 중요합니다. 일규는 기범과 부닥치자 가장 불길하게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럴듯한 음모였지만 나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왜냐면 나라고 하는 여기서의 인물은 1인칭은 일규를 옹호하는 입장이거든요. 도둑놈아 억지 쓰지 마라. 지금 나의 대사고요. 이따 앞뒤를 보면 알겠지만 내가 지금 기범이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 거기 도둑놈아는 기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억지 쓰지 마라. 너는 파렴치범에 불과하지만 일규는 전신으로 세상을 산 놈이다. 세상을 위해서 내 온몸을 바쳐서 산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는 뜻이겠지요. 아무리 네가 잡아흔들어도 일규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네가 일규를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려 해도 일규는 쓰러질 인물이 아니야 라고 일규에 대한 나의 우호적 평가가 보이지요. 자, EBS에서 있던 표현 들고 갈게요. 자, 너는 파렴치범이지만 기범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범을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위선적 지식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맞고요. 옆에 전신으로 일규는 세상을 산 놈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건 시대에 부응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았다 일규가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만에 나는 안다. 기범의 대사예요. 그러니 여기서의 나는 기범이겠죠. 나는 안다. 그놈은 운 좋은 삼류, 무사에 불과하다. 자, 삼류라는 표현과 운 좋은이라는 표현 그리고 불가하다라는 표현을 보건데 이 무사를 올규라는 사람을 기범은 부정적인 인물 형태로 보는 거예요. 불가하다. 뽑아본 일 없는 칼을 차고 거기 무사 밑에다가 일규 비유라고 쓰세요. 뽑아본 일 없는 칼을 차고 질 수 없는 전쟁만 멋들어지게 해온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지 않을 전쟁만. 그러니 거기 결론 이기는 그 밑에다 쓰세요. 싸움만 했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걸 비판하고 싶은 표현이죠. 걔는 이기는 전쟁은 누가 못해요 사실. 그치? 그리고 멋들어지게 보이는 거 그거 누가 못해. 하고 싶은 거지 도리어. 그러니 나는 세상이 가장 혼탁할 때 정말 위험할 때 일규가 어디 있는지 본 일이 없다. 그러니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위해 싸워본 적이 없는 일규의 모습. 그러니까 그 옆에 가로에다 여러분이 쓰세요. 부정적인 지식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규는 그런 놈이야. 그놈이 칼을 뽑았을 때는 누군가가 위기를 제거해서 세상이 더없이 편안해진 후다. 그러니까 위험이 제거된 후에만 칼을 뽑는 거야. 위험이 제거, 왜 그런 거 있잖아. 강도 뭐 예를 들어서 다 사건 해결되고 나서 누구야 어디 있었어? 내가 가만 안 둬. 다 사건 해결되고 나서. 그랬는데 그렇게 나서다 보니 사람들은 나서는 일규의 모습이 대두되다 보니까 세상을 위해서 싸운 사람으로 느껴지겠죠. 이것이 바로 무사의 허풍스러운 참모습이다. 쉽게 얘기할까요? 무사는 허풍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정적인 평가야. 그래서 무사가 너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소치인 것이다. 너는 그럼 그런 일규를 왜 허공에 찾는 거냐?
왜 일규가 없어진 지금 살맛이 없다고 하는 거냐. 일규가 교통사고로 죽자 지금 장례식장에서 기범이가 한 얘기예요. 나는 이제 살맛이 없어. 그리고 일규가 없으면 굳이 이래서 이제 얘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랬더니 세상은 주인이 필요하다. 광대 같은 주인이요. 비록 광대 같을 망정. 그러니 광대 같은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긍정적 표현은 아니지요. 이 무사인 일규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EBS에서의 표현 보고 갈게요. 기범은 일규를 허풍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존경과 사랑을 그 허풍 가지고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광대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럴 망정 주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무대에 누군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무대를 비워둘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일규를 필요로 하는 건 그 녀석이 무대 위에 서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간판고시를 잘 해냈기 때문이다. 좋다. 네 쪽은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일규 쪽에서는 왜 너를 필요로 한다는 거냐. 무사가 칼을 차고 나가면 그 뒤에 그를 칭송할 악사가 필요한 법이다. 그러니까 이 악사는 무사를 칭송할, 무사를 뒤에서 뒷받침해줄. 하지만 그건 결국 무사에게 기생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내세우고 싶은 거거든요. 역시 부정적이죠. 자, 그래서 악사는 기범을 비유한 거고요. EBS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범은 자신이 일규가 하는 일을 돕고 그가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는데 기여한 존재임을 항변하고 있는 거죠. 자, 칼이 허리에서 절그럭거려서 무사는 자기 입으로는 자차는 노래, 자기를 찬양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악사는 바로 이런 때를 대비했다가 무사의 눈짓이 딱 해라는 눈짓이 날라올 때 재빨리 악기를 꺼내서 황홀한 음악을 탕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사와 악사가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사이좋게 살아가는 우정이다. 자, EBS에서 얘기합니다. 대화를 통해. 그렇죠. 나와 기범이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인물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죠. 마치 일규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요. 이러면 갈등인 거야. 이거 체크할 수 있죠. 자, 밑에 거기 가로 마지막 가로 하나 써주고 갈까요? 무사와 악사가 서로를 필요하는 미묘한 관계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는 지식인들의 그런 이기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까지 맨 마지막 가로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라서 무사와 악사가 가진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 글의 의미가 전반적으로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문이 이 부분이 아닌 부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보통 알고 있지 얘들아? 일제시대의 지식인들 하면 지식인들은 무언가 해야 한다라는 압박감과 강박관념 속에서 고뇌를 하고요. 그 고뇌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무언가 앞서서 희생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항상 이렇게 비열한 모습 혹은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 이걸 주제 삼아서 이야기를 끌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